첫 번째 이슈가 헬로 차이나 어게인. 네. 그렇죠. 일단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다. 한간에는 양국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 실패다. 이런 말했는데 이 한마디 모든 게 좀 불식이 될 만큼 좀 시원시원한 이야기를 시진핑이 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최근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네네. 좀 있고요. 또 그래서 관련주들이 또 출렁거리기도 네.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단계가 네네네. 아주 기분 좋게 네네. 좀 합의가 되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제목 또한 차이나의 어게인 이렇게 뽑아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중국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사실은 네.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그다음에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좀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접근하면 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국제 정세가 그렇게 예측이 쉬운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당연히 유심히 추적하면서 동시에 펀더멘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원화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움직인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헬로 차이나는 환율의 움직임,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펀더멘털적이고 우리가 예측을 좀 더 뭐라 그럴 거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안화에 대해서 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이어주시죠. 위안화는 그 아시겠지만 이제 18년 그 가파르게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19년 이제 무역 긴장이 지속이 되면서 네. 사실은 7위안을 넘어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더 약해질 것인가 네, 가치가. 네. 사람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7.2까지 올라갔었죠. 이제 이게 18년 5월일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미국과의 그 긴장,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성장성이 둔화가 된다. 뭐 GDP 6%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그 걱정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는 또 홍콩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작년에는 한 6점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한 6.3엔까지도 3위안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거는 6.3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7.2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것은 있습니다. 네,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18년 5월에 보면은 6.3까지도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약해지다가 19년도 초에 와서는 이게 이제 협상이 좀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강해졌다가 네. 다시 약해졌습니다. 약해져서 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저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우상향하는 모습. 예, 네. 우상향하는 모습은 위안화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쳐다볼 때는 위안화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19년 12월 23일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에 대내외 요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위안화의 점진적인 강세. 그러니까 저 차트는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죠. 네.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을 할 수뿐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왜 위안화가 강세가 되느냐? 음. 라고 보면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1차는 마무리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2, 3차 협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11월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 6개월 전에, 5, 6개월 전에 네네. 한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의 초입에 서 있는 이 경제 여건상 2020년 시장에서는 이 재고 사이클이 이제 그 저점에서 반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역 규모가 늘 것이고 중국은 또 엄청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호주 달러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호주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네.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광석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헛갈리시니까 어쨌든 위안화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역 분쟁 1, 2, 3차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둘째는 이제 좀 반대를 보면요. 달러화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달러가 왜 약해지느냐? 미국 경기에 아주 완만한 하락.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달러 약세를 선호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쓸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반대로 위안화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차트를 보면 2018년 한 5월 정도 보시면 그 네. 6.3인데 네네. 6.3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5 정도 왼쪽을 보시면 6.5 그 부근에 있어서 네. 그 부근에서 우리가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간단히 너무 쉽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오시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했을 때 2018년 5월 달 정도에 6.5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때가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약했을 때 19년 한 10월 정도 됐을 때 7, 8월 정도 됐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7.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작년에 6.5에서 7.2가 된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약해졌냐면 네. 한 9% 정도 약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9% 정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9% 정도 약해졌는데 중국의 환율과 이거 한번 CG로 보여주시면 좋은데 중국의 환율과 네. 우리나라의 환율의 상관계수는 0.88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네. 중국이 100이 가면 우리나라는 88이 갈 것이고요. 중국이 100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88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9% 정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내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9%가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관계수가 0.88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환율은 올해 1207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9% 다시 강해진다면 우리나라는 한 8%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관계수가 0.88이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내년의 최저 환율은 한 1110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산수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가. 그런데 우리가 저기 차트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해외 13개 투자은행 예를 들어서 메릴린치, UBS, 뭐 CS, 크레딧 스위스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컨센서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내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친 걸 보시면요. 내년의 환율의 최저점을 보면 1,12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1,110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좀 더 우리나라 환율이 강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전 세계의 한 13개의 투자은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외국계 은행, 증권회사들은 최저를 1,120원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지금 우리가 최 앵커께서 소개시켜 주실 두 번째 이슈와 연관시켜서
지금 환율로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산업과 경기로서는 우리가 향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네네. 나오면은 이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요거 저희가 또 아무래도 중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중국하면 또 뭐니 해도 한알령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사드로 시작된 한알령 네네네네. 해제 가능성,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제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냥 분위기가 네네. 좀 좋아지는 듯 뭐 중국에서도 별 이야기가 없고 한알령에 대한 해제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알령이 해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페리를 타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도 왜 조금 소위 말해서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한국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탑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네. 생각할 수 있는 탑 배우들만 뭐 송중기, 송혜교, 그런 분들 네네. 뭐 중국에 굉장히 네, 유명했던. 네, 그렇죠. 그런 분들만 빼고 모든 배우나 가수들이 중국의 지금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위안화와 연관된 또 한화, 코리안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안화가 이렇게 강해진다면 우리가 중국주에 대한 관심을 또 깊게 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중국주, 중국 관련주에 그래요.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코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잠시 예, 후에 예, 좋습니다. 이슈가 지나가고